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 말고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일본 조선업이 무리하게 한국을 쫓아가려다 벌어진 최악의 사태. 한국 조선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작년 상반기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에 밀려 수주 가뭄을 겪었지만 하반기 이후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을 싹쓸이하며 완벽한 독주 채비를 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컨테이너선 초대형화 경쟁이 펼쳐지면서 기술력에서 앞선 국내 조선사들이 날개를 달게 된 것인데요. 한국 조선 3사는 수소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해 중국, 일본과 초격차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에 힘입어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우뚝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시장은 싼 맛에 쓰는 중국산 선박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는 해운 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초대형화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용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사들은 한국조선사에 건조를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올 들어 전세계에 발주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총 66척 중 83%인 55척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지난 26일 대만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단독 수주하였는데 무려 그 수량이 20척이나 되며 총 수주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애초에 일본 이마바리 조선 등과 경합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물량을 절반씩 나눠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삼성중공업이 전량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수지운하 좌초 사건의 선박인 에버기브노를 건조한 회사가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이며 이 사건이 수주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에버그린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하면서 한국 조선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은 3월 23일 오전 7시 40분에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시속 74km의 모래폭풍을 맞고 넘어지면서 수에즈 운하의 통행을 가로막게 된 사건입니다. 글로벌 해운 물류회사 GAC는 앞서 이 선박이 정전 사태를 겪었다고 밝히면서 기계결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전 이후 비상발전기 작동 불가로 인한 조타 불가 또는 전력계통 및 엔진 고장으로 인한 추진력 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엔진 고장 원인이 단순 컨트롤이든 기관 부품 하나가 나갔든 당시 선박이 작동불능 상태였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1869년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물동량의 1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포트사이드에서 남쪽 수에즈의 수에즈항까지 193km로 2020년 기준 통행 선박은 18,500척 이상, 하루 평균 51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형선도 아닌 축구 경기장 4개 크기의 초대형 선인 에버기브노가 운하 출입구도 아닌 수로 중간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운하가 양방향 통제되면서 지중해, 홍해 양쪽에서는 발이 묶인 선박 200척 이상이 닻을 내리고 대기 중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예인선이 에버기브노를 인양하기까지 최소 수주는 걸린다고 내다보았고 선박 주변에 모래 등을 퍼올리는 데만 며칠은 걸린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수습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전세계 원유 및 가스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다른 선박들은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무릅쓰고 계속 대기하거나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버기브노의 선주는 수에즈 운하 앞에서 발이 묶인 매들의 선주와 수에즈 운하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산정조차 엄두가 안 날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운영사 측 국가인 대만과 소유사, 건조사 측인 일본이 서로 어느 쪽의 과실이 큰지에 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 공상15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운하 이용 불가에 따른 손해액은 단순 계산으로 시간당 4억 불이며 하루에 96억 불,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대만 창잉해운의 장앤희 회장은 대만교통부에 조작 오류 및 불가항력을 이유로 선박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은 선주사인 일본의 쇼에이 기선에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쇼에이 기선은 이마바리 조선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사 측의 100% 잘못이다. 만약 건조사의 잘못이 있다면 한국 기술력도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측도 손해배상 대상이다라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잘못해놓고 되려 큰소리 치는 것은 일본의 기본 소양 같아 보이네요. 여기에 수에즈 운하 당국이 사고 원인은 바람이 아니며 사람의 실수이거나 기계적 결함일 수 있다고 말해 대만 에버그린과 일본 쇼에이 기선 중 하나는
반드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생결단의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건조뿐만 아니라 보험도 일본 MSAD사에 선체보험을 들었습니다. 손해배상금부터 이미 천문학적인 상황이다 보니 보험사가 모두 지불하기는 힘들 상황이며 결국 자국 해양산업에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이 나온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대만의 경우 에버그린은 업계 사위의 대규모 해운 사기에 파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업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네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상반기 선박 물량도 한국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건조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되는 선박이 기계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2021년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할 선박 물량 수주 싸움에 거대한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막대한 건조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선박은 보통 10년 전후에 기대 운용 기간을 두고 건조되는데 고작 3년 만에 기계 결함이 생겨버리는 선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버기본호를 제작했고 또 소유사인 이마바리 조선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마바리 조선은 일본의 1위 조선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책임 논쟁은 일본 조선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전세계 선박 건조는 한중일이 세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위인 중국은 조도 안 쓰는 대나무 선박으로 업계에서 악명이 자자하고 세계 3위인 일본은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한국 조선 3사에 대한 세계의 수주 요청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지만 조선 빅3 수주량이 작년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수주 난리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카타르, 러시아, 모잠비크 등에서 LNG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1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발주가 기대되는데 LNG 운반선은 전통적으로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조선기업들 대단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로 벙커 CU 대신 LNG 추진 엔진을 장착한 선박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항 중인 노후 선박들을 LNG 추진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교체하려는 글로벌 선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해양 플랜트 수주도 올해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양 플랜트는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 시추, 발굴, 생산하는 장비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를 넘어야 채산성이 보장됩니다. 수에즈 운하 마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원유 공급 제한 우려를 낳으면서 연일 유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이처럼 삽질해주니 한국이 대박만 나는 상황이네요.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나이지리아 본가 해양 프로젝트에 쓰이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와 호주 잔스아이오 프로젝트의 부유식 해양 생산 설비 수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호주 플랜트 선체 건조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한국에 밀려 상당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타도한국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WTO에 제소하였는데요.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려해 견제하려는 의도입니다. LNG선을 비롯한 대형 선종에서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국제적인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조선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잘 되는 꼴 못 보는 신보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13일 하나금융투자가 발행한 기술력의 한계로 폐업 중인 일본 조선업 보고서에서 한국 조선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2012년 합병으로 탄생한 일본 조선소 JMU는 올해 초 신조선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대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소와 손잡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제휴를 협정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려 했지만 현재는 선박 건조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기술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결국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JMU의 출범은 물론 이마바리와 미쓰비시 중공업의 제휴도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다른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상선 건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1988년 조선업 2차 구조조정에서 많은 설계, 연구개발 인력을 내보냈습니다. 대신 기성품처럼 배를 만드는 표준선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는 일본 특유의 오만과 아집으로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일본은 어차피 일본밖에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 일본 스고이만 외치면서 자신들의 기준만 내세웠고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점점 도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대학들은
조선공학과를 없애며 후진 양성의 기회마저 차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2000년대 들어 선박 크기 대형화붐, 환경 규제 등 시장 변화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한국의 주도권을 뺏겼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교 1등 학생의 발목을 잡으려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주선소들이 자국 선사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선박 정상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 조선업은 달라지고 있는 세계 조선업 경쟁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건조한 에버그리노의 자출로 인해 일본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가 한 번 더 크게 하락했으며 이에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이 확고하게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조선업이 기술력의 후퇴로 망하든 주도권을 빼앗겨서 망하든 보험 청구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망하든 결국 그 붕괴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